법의학자는 과연 유병헌 씨 사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한법의학회장 박종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우리 취재 기자들 얘기로는 유병헌 씨 시신을 확인한 그 가족들, 지금 가족이 이제 여동생이 있고 유경희 씨, 그 다음에 이제 매제인가요? 전 체코 대사 오감열 전 대사가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고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미라 상태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제 가족들은 알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얼굴 외모만 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죠. 네. 백골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 특징적인 소견 중에 이제 그 치아 소견, 그게 아마 주치의가 같이 동행을 했다면은 치과 주치의가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다면은 이제 치료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 치아 감정도 개인 식별의 한 방법이긴 한데 이미 유전자로 해서 다 확인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이나 해서 그게 맞았고, 그런데도 또 그 못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 유병헌 씨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됐습니다. 안경을 이제 평소에 쓰고 다녔는데 그 안경이 이제 엊그저께 시신 발견했을 때 6월달에 발견했을 때 안경이 없어져 갖고서 이제 궁금했었는데 경찰이 누구의 안경인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감식을 하면은 유병헌 씨 걸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치아 감정처럼 안경을 어디에서 맞췄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또 유전자 검사도 할 수는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그간에 피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은 실제 시도를 해봐야지 그게 유병헌 씨의 것인지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2차 부검 결과는 이제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국과수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당초 빠르면 오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장 기자가 전한 얘기를 들어보면 CT를 다 일일이 찍고 사진을 찍고 시료를 채취해서 뭐 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게 되는 걸까요? 우선 법의학을 하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타살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살 또는 사고사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이제 전체적으로 보긴 하지만 항상 타살에 먼저 포커싱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를 찾고 있겠죠. 근데 지금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그런 타살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금 전에 안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증거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변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패가 많이 됐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 물론 부검을 해도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의 대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찾는 것이 법의학하는 분들의 의무죠.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이 뼈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우선 남아있는 조직에서 이제 미세한 증거들이 있는 걸 찾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초로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 기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뼈에 있는 미세 변화들도 혹시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떤 조직에서 또 어떤 출혈 흔적이 있달지 그런 것들 찾는 것이죠. 물론 말씀하셨듯이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하려고 했다가도 좀 더 늦춘 것도 뭔가 더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살로 볼 수 있는 그 변사체를 이렇게 이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타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활 반응이라는 것이 있죠. 생활 반응 중에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이 출혈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출혈을 찾기에는 조직이 얼마 안 남아있죠. 그렇더라도 혹시 생활 반응으로 볼만한 곳이 있는가를 이제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뼈가 부러지는 것이 이제 동물에 의한 훼손인지 아니면은 이제 사망 전에 부러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이 부분도 거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분리가 되게 된 건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아마 그것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이제 추측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아마 사후 동물이나 곤충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네. 부패하고 다른 경과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과정에 훼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시신을 안 봤기 때문에 네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사진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하죠. 이게 지금 몸과 얼굴이 분리된 것이 약간 또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뭐 분리돼 있었다는 또 장례업자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동 중에 뭐 분리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목과 이렇게 몸과 얼굴이 분리가 되기도 합니까? 예,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법학 교과서에 의하면은 간섭 현상이라고 그래요. 실제 시신의 사망이나 사후 변화와 관련 없이 취급자의 잘못에 의해서 이제 뭐 목 쪽에 탈골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근육 조직이 없기 때문에 탈골이 아니고 그냥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동하는 중에 한쪽은 머리 잡고 한쪽은 몸 잡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지금 이 시신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가슴 부분은 좀 약간 불룩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한데요. 시신이 보통 일반적으로 부패할 때 어디부터가 이제 가장 먼저 부패를 하게 되는 건가요? 우측 하복부부터 변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패의 시작은 우측 하복부부터 눈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눈으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 우측 하복부부터.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내부 장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죠.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다고. 예, 구더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네. 만약에 이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살해되고 이쪽으로 이제 유기됐을 가능성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검을 통해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의혹으로 제기를 하면은 끝이 없겠죠. 근데 다른 데서 이동을 한다 해도 그게 더 많이 훼손이 됐겠죠. 그렇다면 분리된 부분들이 더 많았겠죠. 네. 근데 뭐 독사에 물렸다 이런 설도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서 또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독사에 물렸을 때 이 독도 자연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시신이 불패할 정도면 독도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도구의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독극물학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과수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부패가 80% 이제 진행이 된 상황에서도 지금 가방에 이제 소주 2병하고 막걸리 한 통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제 뭐 물이 있었던 건지 술이 있었던 건지 뭐가 있었던 건지 지금 그것도 좀 어떤 걸 마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게 뭔가 남아있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빗물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세워져 있었다면. 근데 만약에 이 시신이 죽기 전에 마셨다거나 이런 흔적들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시간이 방치된 상태로 오래돼 있었기 때문에 빗물로 많이 씻겨나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지병이라든지 누워서 이제 뭐 탈진하고 이제 도망치고 이렇게 심신이 이제 지친 상태에서 이제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자연사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쪽으로 좀 무게를 두십니까? 이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시신을 보지 않고 현장도 보지 않은 법학자들이 또는 법학을 하지 않는 다른 분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서. 근데 그간에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은 법학교 회장 입장에서가 아니고 그냥 법학교 회원 한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타살의 가능성, 자살의 가능성, 그다음에 질병에 의한 73세 고령이기 때문에 사망도 가능한데 타살이라고 이야기했던 타살 의혹을 가졌던 근거가 됐던 게 20억의 돈이었고 안경이었고 그 몇 가지 자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혹의 근거가 됐던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타살은 아닌 것 같고 자살을 하려면 현장에 칼을 사용했든지 독극물을 사용했든지 그래야 되는데 칼은 없고 독극물은 어떻게 검출 안 될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발표할 네네. 거니까. 그렇다면은 자연사, 질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이나 자연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시신을 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저기 현장도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상황만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지. 네. 학회장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은 내일 국가에서 발표하면은 네. 제가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짧게 지금 DNA 분석하고 이제 지문 채취를 통해서 유병헌 씨로 지금 확인이 예. 됐고 가족들도 이제 뭐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수긍하는 분위기라는 보도도 해드렸는데 그런 정도면은 뭐 거의 뭐 100% 유병헌 씨다 이렇게 믿을 만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국립국사연구원에서 유전자로 유병헌 씨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믿었습니다. 예. 왜 그런데 그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법의학 회장인 박종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